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경혜 리더와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나가는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기도 참 불편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위기가 닥치고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이 오게 되면 여러 형태의 회복이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은 K자형 회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K자형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의 K자처럼 이렇게 양극화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T를 기반으로 한 그 온라인 사업 이런 류의 사업들은 사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성장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호황을 맞는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될 대면하는 사업들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여행 관련업, 공연 예술, 스포츠 분야, 이런 분야들은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가 끝이 나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 코로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상당한 저도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하고도 한 2년이 지난 것 같네요. 12년쯤 됐는데 초창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 주시는 리더님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유통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그 변화된 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사업 설명할 당시의 일들이 지금은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물건이 생산자와 소비자에 가는 과정이 다 줄어들어 가지고 그 줄어드는 과정이 변화를 해서 지금은 거의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었고 온라인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는 사업도 사실은 그 당시는 이렇게 변화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체감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사업적인 위기가 굉장히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떤 고용의 불안. 그러니까 성장은 하되 고용이 없는 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기업의 대리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구에 대리점이 한 10개나 15개 정도가 있으면 그 대리점을 지원하는 지점이라 그래가지고 본사 직원들이 상주하는 센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센터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전산화돼서 지금 대리점에서 직접 그 사람들의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리점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대리점 약정서를 갱신을 하는데 본사 직원을 잘 못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본사 직원을 봤어요. 왜? 대리점 약정서를 재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부터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서 2장을 이렇게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고 한 부씩 갖고 가던 것을 원래는 직원이 안 오길래 물어보니까 그 시스템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예 컴퓨터 안에서 계약을 다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 지점은 없어져 버렸고 영남권 전체 대리점을 관할하는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렇듯이 고용은 점차 줄어들고
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지금 제 어떤 사업 지금 현실에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참 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제 이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완전한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어떤 현실 점검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따 우리 이제 파트너한테 제가 바톤을 넘길 건데 각종 언론이나 뭐 뉴스에 나오는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는 실제 제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면 지금까지 제 주위의 사람들 중에 직장에 살아남아 있다면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은퇴를 했거나 제2의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인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어떤 그 작은 모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 현실 점검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제가 4명이서 저 포함 4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같은 직장 직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 그 은행원들 3명이 제 나이쯤 되면 보통 뭐 지점장이거나 뭐 본점의 부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한 1년은 재밌게 그냥 뭐 골프 치고 놀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작년 초부터 모일 때마다 이 3명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 무슨 이야기가 했더니 나가면 뭘 하지? 은퇴하면 뭘 하지? 퇴직하면 뭘 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 자체가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걸 작년 연말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3명이 동시에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에 지방은행뿐만 아니고 시중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을 당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은행원들이다 보니 일정의 목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세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약간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뭔가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1년 이상 계속 고민을 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그러면 어떤 실행 단계에 와야 되는데 하나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경우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은행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투자처를. 건설회사에 자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1대1 자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초기 자금을 넣으면 100원 넣으면 100원 나오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은행에 있었으니까 어떤 뭐 돈을 떼이지 않을 뭐 설정이나 담보를 다 잡아서 하겠죠.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주택이 미분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구에 지금 뭐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다녀보시면 알지만 안 뒤집어 놓은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건축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어디에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뭐 얼마를 남겼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상실감도 크고 했었는데 그때 영끌이라 그러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막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아마 밤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우리 그 역세권 한 군데 아파트에 한 800세대 되는 뭐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단지 이상 되는 데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입니다. 대구. 1순위 청약에 50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럼 건설회사 망하거든요. 건설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파트 분양이 80%가 안 되면 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심화되면서 아마 더 이상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의 경우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은행 창구에 있으니까
돈을 빌리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을 지켜보니까 돈을 가장 잘 갚는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숙박업을 했더래요. 숙박업.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친분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은퇴를 하면 그분과 같이 그 숙박업에 투자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거는 은퇴하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 되게 됐죠. 왜? 코로나의 직격탄을 가진 게 숙박업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지금 스톱이 된 상태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꿈꾸고 바라는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은퇴 자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요즘 뭐 꼬마 빌딩 그래가지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그런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노후를 지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꿈에도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상업용 건물 아까 그런 정도의 규모가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에서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홍보를 하는 것들 보면 5%가 잘 넘질 않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이 5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10억을 투자해도. 그거는 최상의 어떤 조건이고, 통상은 연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연 10%. 근데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 하면, 그렇게 임대를 놓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건물 유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평생 은행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사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상 시작하려니까 자신감도 없고, 실제 따지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실행을 못하고, 그 세 친구가 지금 모이면 매일 끙끙 앓는 게 일입니다. 그렇게 자본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 갈수록 아이템이 사라지는 사회고,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뭐 패러다임을 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영역을 개척하지 않는 한 굉장히 사업을 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혼자 근무를 한대요. 식당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뭘 하냐 물어보니까 떡볶이 배달 전문점인데 혼자서 150만 원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쉽게 장사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혹하는 마음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마침 그럴 공간이 또 하나 생길 계획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제가 점포를 얻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배달 전문점을 사이드 잡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 일주일 만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흔히 우리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누가 벌고 있을까요? 식당 하시는 분이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돈을 벌까요? 배달 앱을 운영하는 분이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벌까요? 100% 부자입니다, 여러분. 2만 원짜리 음식을 하나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을 하면 그 업주가 가져가는 돈은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6.8%인가 떼고, 결제 수수료 3%인가 떼고, 배달비 3,000원 떼고, 뭐 이러니까 13,500원이 업주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돈이 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13,500원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까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만 원짜리 음식을 하나 시켜 먹으면 그 원가 포지션이 제가 봐서는 2,000~3,000 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 식당 그 자영업 사장님들의 그 고생과 땀과 눈물을 그 가져가는 그 큰 자본,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친구들이 주위에서 은퇴를 하고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곧 계속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55세에서 75세, 그러니까 한 70 후반까지죠.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겠다는 그 욕구가 한 70%가 넘어요. 그런데 그 70%가 넘는 사람들 중에 직업을 가지는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랍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 인구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선 전국이죠. 지금 여야 두 주자가 제가 알기로 거의 박빙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당락을 가를 가장 포인트를 이 사람들은 2030 세대 취업률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30의 마음에 드는 공약을 계속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 사람들 그 타켓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주자들은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인 줄 아십니까? 초고령 사회의 첫 대통령이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되는 첫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의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없어요. 더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공약 확실히 있으면 그 사람 제가 찍을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완벽한 100세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모아놓고 축적했던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조금씩 인세소득도 좀 받아야 되고 그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성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10여 년 전에 아메이라는 사업을 받아들여서 한 달에 웬만한 건물의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돈이 매월 월세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경일에도 요즘 사람으로 안 보이고 건물로 보입니다. 왜? 유지 보수도 필요 없는 아주 튼튼한 건물이에요.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맨날 하던 그 관습대로만 흘러가도 웬만한 한 10억, 20억짜리 건물의 임대료만큼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은퇴 이후의 직업 이미 우리는 구해놨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을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정말 제 나이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소득, 더 안전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하에 적극적으로 제가 사업을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는가 모르겠는데 뭐 필요한 걸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스톱을 하고 우리 이제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시는 우리 주 사업자님 우리 이경일 회장님 모시고 이 사업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한 10년 전에 아미를 만났습니다. 이 아미를 통해서 만약에 언젠가 준비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건강도 외모도 정신력도 꿈도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비단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아미에 대한 팬심이 굉장하답니다. 일을 집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배가 되고요. 경제적인 자유는 그냥 따라오는 것인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노력,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쌓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걸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진짜 아메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부족했던 나 자신을 채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없이 부족했던 저 자신이 아메이를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만들어 나갈 때, 진짜 아메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 아메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63년째 변치 않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을 우리 ABO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원칙.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기농 농장을 88년째 직접 운영하면서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기란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는 슬로건을 걸고 시약 관리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와 제가 파트너십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요, 도핑 테스트에도 정말 끄떡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각 여러 분야의 국가 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도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고 먹거리와 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 또 몸에 공존하는 미생물, 이런 것들도 자꾸자꾸 변화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뉴트리라이트 연구진과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신제품과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잘 만들어 준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면역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면역의 왕인 아연, 셀레늄, 구리로 무장시킨 이뮤니티 디펜스라는 제품이 2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또 3월에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산균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자꾸 찌기만 찌고 빠지지 않는 배살을 정말 괜스레 갱년기 탓으로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호르몬에게도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특히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무려 10년 넘게 사용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안 마시고 주구장창 커피만 마시니까 정말 온몸이 건조한 상태일 때고, 또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비오틴 대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잇몸도 약하고 이렇게 잔주름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리와 뉴트리라이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제 꼴이 아니겠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 남편 보셨죠? 전날 술이 떡이 된 남편이 와서 자요. 그 잠자던 방문을 아침에 탁 열었는데 그렇게 방의 공기가 상쾌할 수가 없다면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다들 못 믿으실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술 냄새 안 나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저희 아들이 휴지를 안고 이렇게 자던 아들이 청정기를 틀고 자면서 아침마다 제가 그 치우던 휴지 무덤이 사라졌어요. 정말 이렇게 필터를 이래저래 살펴보면 정말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겼는데 요것이 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걸 아시면 그 과학력에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정기를 구매하실 때 고민하시다가 구매를 하시게 되지만 구매한 후에 가장 많은 인사를 듣게 되는 제품이 또 청정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주방에서 주부로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쌀을 씻고 야채도 씻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면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한 이유가 정말 감사함이
몸에서 저절로 막 나오니까 그 주방에서 하는 일들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수시로 안전성이 떨어진 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스프링 정수기 물을 먹고 있다는 게 정말로 안심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마스크 대란으로 난리가 아니었지요. 아메이도 마스크 사려고 정말 몰려드는 사람의 서버가 다운이 되고 정신없이 막 알아서들 회원 가입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박종수 리더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100세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하트, 심장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확실히 인식이 됩니다. 아마도 청춘은 90부터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건강과 미용이 점점 중요시되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상승세를 타면서 우리 아메이 안에서도 이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계도 나왔고요. 집에서 쉽게 자전거 타고 스피닝 즐길 수 있는 라이더도 나왔습니다. 그냥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자전거를 상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보면 아토피나 피부 알러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제, 물 이런 거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세제 잔여물이 이 섬유에 남아서 피부 자극을 유발하면 정말 더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세제는 누구나 다 인정한답니다. 1959년 설립 당시부터 세제를 72시간 안에 물속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친환경으로 만들었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아메이 창업자분들이 그 정신이 정말 참으로 대단하다고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치약은 또 어때요? 또 과거에 빨간 뚜껑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국민 바디 로션은 또 어떻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생필품들이 그것도 자연과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은 명품 생필품들이 저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저는 단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경험한 것들을 친구들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그냥 공유할 뿐이에요. 정말 좋더라. 진짜 좋아. 말도 못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코스트나 쿠팡처럼 회원가입해서 써. 모든 생필품 구매를 이제 아메이 쇼핑몰에서 해. 그리고 포인트 적립을 해. 그러면 캐시백 돌아와. 너 혼자 쓰지 말고 소개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써. 그것까지 다 너 앞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 그 포인트는 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다음 달에 바로 통장으로 쏙 들어와. 이러면서 복음 전하듯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포인트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들이랑 국내 해외 여행도 다니고 누구나 꿈에 그리던 세컨하우스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 포인트를 돌려주는 방식도 아메이는 참 독특하거든요. 아메이만의 방식입니다. 먼저 회원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간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결코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느냐에 따른 노력순이기에 분배가 굉장히 합리적이랍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고 싶은지 50을 벌고 싶은지 100, 500 각자가 원하는 만큼 이 시스템 안에서 가이드를 받아서 배워보시면 돼요. 단지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보다 더 많은 캐시백을 받아간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죠. 합리적이라고 하면 아메리칸 웨이 또 아메이 아닙니까? 가입한 순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노력순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50집, 100집 정도가 내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약 1000만 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면 이때 아메이에서 우리는 SP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수입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요, 진짜 솔솔 재미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층을 잘 다지고 배움을 더 열심히 해서 1000만 포인트를 6번을 하게 되는 날이 와요. 이때를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아메에서 정식 사업거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축하합니다 라고 한 250만 원 정도 축하금도 막 줘요. 그래서 아메이는 첫째도 판매, 둘째도 판매 아니고요. 첫째도 배움, 둘째도 배움입니다. 늘 배움의 자세로 12달 내내 1000만 포인트 유지하면요. 앞에 파운더스라는 핀이 붙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주면서 또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아메이 회사에서 축하금 또 500만 원이나 준답니다. 이때부터는 월 얼마라기보다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보통 파운더스 플래티늄쯤 되면 연봉이 한 3,500에서 5,00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한 팀, 두 팀, 세 팀씩 이렇게 독립을 시켜서 시집, 장가 보낼 때마다 핀 레벨이 달라지고 수입도 엄청 많아진답니다. 아메이는 몰라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들 아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는 6팀을 시집 장가 보낸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핀과 수입은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라 끝이 없겠죠. 아메이 안에서요, 진정한 성공은 함께한 파트너들의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집 장가 보내고 그 밑에 손자, 손녀들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진정한 윈윈이랍니다. 은퇴는 정말 빨라졌죠. 수명도 많이 길어졌어요. 한치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삶에 내가 얹혀 살게 돼요. 결론적으로 아메이는 무엇을 하는 일인가? 제품을 잘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혼자서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소비하는 사람과 그 소비의 합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갈수록 높은 캐시백을 받는 일입니다. 아메이 최고의 보상은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믿고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미흡하지만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고요. 처음에 이제 현실점검이나 본인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해주신 박종수 리더 다시 한번 모시고 제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종수 리더님. 네, 다시 왔습니다. 아까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저를 건물로 비교를 하시던데 아주 튼튼한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뭐 애들도 우리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다 나가고 이제 둘만 저희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있는데 뭐 어른도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한 번씩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다, 미안하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부로서 좀 충실치 못하다는 거죠.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좀 뭐 미팅 마치고 고객들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면
또 이렇게 좀 한 번씩 대화도 하고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시간적으로 좀 풍요롭게 이렇게 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또 그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국의 에이답의 식구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 제가 뭐 지금 개인 사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특성을 잘 압니다. 사실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내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는 좀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즐겁게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이야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아메이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뭐 밥을 안 해도 좋고 늦게 와도 좋은데 참 다행이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아메이를 하면서 식품을 먹게 되고 건강을 관리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라는 그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한 2,000 몇백 킬로를 탔는데 평생 못 빼던 살을 한 9kg 뺐습니다. 이게 전부 아메이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뭐 저와 경쟁하는 몇몇 리더님 제가 잘 보고 있는데 그분들 덕에 제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재밌고 뭐 집에 좀 늦게 와도 괜찮고 밥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밖에 밥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예. 이 기회에 제가 뭐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막 저녁에 지친 몸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면 위로받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또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저를 또 막 그렇게 나무라고 이럴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럴 때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내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준다면 물론 이제 뭐 가정에서 제가 당연히 힘들면 위로해주고 하겠지만 저는 뭐 아메이 사업이나 제 사업이나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은요, 여러분, 절대로 힘든 일, 뭐 굉장히 뭐 곤란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이런 거 어느 사업이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힘든 거를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 막 내색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힘들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평온하게 보이는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물론 나는 속으로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우리 뭐 고객들이나 사업 파트너들한테 그런 내색 안 하고 물론 이제 집에 오면은 정말 가까운 파트너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잠시 뭐 그런 걸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그런 자세가 중요한 정말 사업자다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고 들어오면 집에서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들으셨지요, 리더님들? 네. 자, 그러면 저희들 오늘 네. 주말에 또 이렇게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고 저희들 사업 설명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했고요. 이것으로 네. 마치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20% right. One, two, three, four. Yeah. Ride and rise, ride and rise. 따로 똑같이 타올라. Oh yeah. 다 타라. Free rider, love rider. For you, everybody. Press right on. 난 A다 촌놈. 학교 가는 길 매일 버스 타고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때 누군가 저기 시동을 걸어. 1929 for the convertible. 내 눈썰미는 탁월해.
그는 나와 같은 학교 학생이야 분명. 난 곧바로 차 주인에게 걸어가서 함께 탈 수 있겠냐고 말을 걸어. 기다렸다는 듯 우리 사이는 윈윈.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가 시작됐지. 내가 지불했던 금액 25센트. 결국 우리 둘은 뗄 수 없는 친구가 됐지. 인연의 시작은 Amaze Background.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됐지. 따로 똑같이 달려 25센트 라이. 추월해도 좋아 yeah that's it.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다 따라와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 hello.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다 따라와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 hello. 오늘은 브라질 우바차라에서 보여. 오늘은 뉴욕시티 한복판에서 보여. 오늘은 미시건 에이다에서 모여. 우린 서로 멀리 있어도 난 네가 보여. 오늘은 브라질 우바차라에서 보여. 오늘은 뉴욕시티 한복판에서 보여. 오늘은 미시건 에이다에서 모여. 우린 서로 멀리 있어도 난 네가 보여. 함께 달릴 때 일어나는 거대한 movement. 최고의 동기부였지 몸무게 유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나이를 다시 돌릴 수 있단 건 아니지만 나비를 찾아 헤매었던 그때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과 커지는 동공. 멈출 수가 없어 근육이 깨어나니 감출 수가 없어 새어나오는 본능. 얼마나 달려온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 실험하지 못한 나의 한계 베스트. 베스트는 다름 아닌 나의 I messed up my life. 텐션 하이 모든 세포가 들썩거려 ride and rise. 머리 어깨 무릎 발.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다 따라와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 hello.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다 따라와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 hello.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